에코프로발 쓰나미가 좀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 지차전지 장비 쪽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증설 관련돼 가지고 장비 납품 회사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쨌든 증설 모멘텀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숫자도 같이 지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예, 오늘 경제토크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2차전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에너지가 쏠리고 네.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잃은 건 아니다. 네네. 예.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실수시고 워낙 네. 그 관심이 그렇죠. 몰렸지만 네네. 다른 쪽으로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물론 2차전지와 2차전지가 아닌 섹터의 기회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네, 뭐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네. 뭐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조선도 있고. 그렇지. 예. 지금 이제 2차전지 내에서의 네네. 지나친 쏠림이 완화되면 2차전지 내에서 좀 눈여겨볼 건 그렇죠. 어떤 건가요? 2차전지 내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전 두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하고 그다음에 LFP. 근데 오늘은 장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것들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2차 전지가 또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 내에서 또 대안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 장비하고 전 LFP가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비 쪽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이 에코프로발 쓰나미가 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세가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럽의 이제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이 기술적 한계에 좀 봉착을 하다 보니까 이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러브콜을 현재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독일에서만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2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팩토리라 그러죠.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팩토리가 20개 정도 넘는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공장. 네네, 공장. 이게 전에 한번 이제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과 상담할 일 있어가지고 공장이라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팩토리를 해달라. 기가 팩토리 그렇죠. 2000 팩토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테슬라도 기가 팩토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부터 공장이라 그러고 이 배터리 팩토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기 뭐 우리가 자기 직장을 가지고 네. 야 너 오늘 공장 갔다 왔냐, 공장 다니냐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공장이지 뭐. 네. 네. 팩토리.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팩토리라고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팩토리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팩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EU가 그러니까 유럽이 예상한 게 2030년까지 한 969기가와트 아워 예상인데 이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증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럽 자체 기업들 조달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러브콜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처럼 현지화가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이제 현지 어떤 점유율을 넓혀가는 전략을 좋네요. 네. 시각이 좋은데요. 아주 접근 전략이. 네,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나아가서 아이디어를 더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서 로봇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SB 시스템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전방 기업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도 연결되잖아요. 겐트리 로봇 같은 그렇죠.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 플러스 로봇도 같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언급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 테스트 장비 요거 관련해서는 SFA 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네, 테스트. 검사 시간을 4초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4초밖에 안 걸려가지고요. 정말 빨리빨리의 민족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시간이 4초밖에 안 되는 테스트 장비를 SFE 수혜가 되고 있고요. 신성이 엔진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네. 클린룸 관리하고 반도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배터리도 습기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 공장 내부의 습기를 일정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성이 엔진 그리고 그 외에는 또 TSI 이식 장비 그리고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코인테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현재 SFA, 신성ENG, TSI,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날아가겠습니다. 북미 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모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티엄 샌즈 3공장 이건 아시죠? LG 엔솔, GM의 합작사. 근데
미국의 미시간주에 이제 상공장 장비 발주를 드디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총 투자액이 3조 정도가 되는데 장비만 1조 넘게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게 한 개 라인에만 들어가는 장비 액수가 최대 1,80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조가 넘는 이제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TSI가 이제 납품처를 공개하지 않은 일단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티엄 셀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얼티엄 셀즈 3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기가와트 아워 분량의 이제 배터리가 생산될 계획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장비 발주를 했는데 상장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장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믹싱 장비는 조금 전에 유럽 쪽에 말씀드렸던 TSI 유럽과 북미 쪽 양측 수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I 같은 경우는 좀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CIS 그리고 비전검사 같은 경우는 NCS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노칭의 DNT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이제 고온 가압 충방전 포메이션 이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A프로라는 기업이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아바코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탈철 장비 대보 마그네틱 이런 기업들이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배터리 3사가 추가 증설이 이제 다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게 제가 저도 모 IT 매체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매체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빨라요.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정보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내부 정보, 내부자 정보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어쨌든 빨리 수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 매체가 이게 상당히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 언론 매체를 계속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이트도 그렇고 계속 들여다봐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뭐 네.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 뭔데 왜 자기 입만 아시고 얘기를 안 해주나 그럴 거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시면 네. 네.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저도 영업 노하, 영업 비밀입니다. 저도 미천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천되는 거 네.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세요. 네, 네, 아마 그렇죠. 뭐 왜냐하면 그 전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전문지들이 네네. 있다고요. 그런데 보다 보면 뭐 그 공부하시는 네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도 알아 이러는데 네. 네. 어쨌든 번외 얘기입니다만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북미 쪽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GM 합작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1공장, 2공장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공장 오하이오 공장 돌아가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테네시 공장 돌아가고 있고 이제 3공장 이제 미시간주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공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대 정도 이제 GM 쪽으로 배터리 공급이 가능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GM이 미국에서 점유율을 얼마만큼 많이 늘려 나가느냐. GM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GM이 점유율을 많이 늘려 나가야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합작사 공장이 채산성이 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럽 쪽 말씀드리면서 이제 TSI 미싱 장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TSI, CIS, NCS, DNT 그리고 A프로 그리고 아바코, 탑 엔지니어링,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발 쓰나미가 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 지차전지 장비 쪽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증설 관련돼 가지고 장비 납품 회사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쨌든 증설 모멘텀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숫자도 같이 지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여타 뭐 예전에도 뭐 윤성 FNC라든지 이런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인 좀 늦게 시작했죠. 예. 그죠. 보수적인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일본 기업과 비슷한 행보를 좀 많이 보여요. 투자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조금 이제 우리 식 표현을 하자면 느려요.
느린 돌다리도 부분이 있고. 두들겨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손으로 네, 안 그렇죠. 두들기고 그것도 아마 외주 줘가지고 두들겨 볼 거예요. 안전한지 그죠? 그리고 그렇죠. 건너가는. 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신중한 거고 네. 안 좋게 얘기하면 진짜 더럽게 느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성 공장 뭐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북미 쪽 이제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뭐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놓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기업이 기업 활동을 안 하겠다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플러스 에너지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연간 34기가와트 아워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 가동 목표 로 해서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선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디에 할 건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얼템셀직이라든지 SK온이 하고 있는 그런 증설에 이어서 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또 장비가 들어갈 만한 모멘텀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파 기준으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1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1분기에 이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코코모시 1공장 이건 33기가와트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타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67기가와트 규모 죄송합니다. 34기가와트 규모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은 67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스코의 운이라든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 상황. 지금 이제 뭐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200기가와트 아워가 넘는 그런 수준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성 SI도 이제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 SI 말씀에서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필 에너지라는 기업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필에너지. 네. 필옵틱스 관련돼가 얘기하면서 네. 필에너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삼성 SI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누가 뭐 지분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이유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 SI가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은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거의 100% 99.99%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 SI 가들 관련돼서는 필에너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14일 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신규 상장이었던 저주라 될까요? 상장하고는 원래 IPO 할 때 필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건 뭐 400% 갈 수 있다는 종목으로 지목된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딱딱한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순간에 거의 뭐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예, 거의 반토막이 났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종목도 가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삼성 SI 증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대장을 이렇게 말씀드리죠. 튀어나간 놈이 대장이다. 항상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튀어나가는 놈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 놈을 잡는 게 맞는데 뭐 저는 어느 종목을 잡느냐 두 종목 좀 볼 건데 제가 찍어볼게요. 네. 일단 TSI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죠? 네, 들켰네요.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SFA나 신성 ENG. SFA 아니면 SF 아니면 CIS? 아니요. 아니요. 신성현지. 신성 ENG.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너무 에코프로에만 쏠려 있지 말자. 네네. 네. 그렇죠. 또 그런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보자. 네네. 장비가 이제 공장을 짓게내면 장비를 보자. 그죠?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만 네. 종목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장비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이게 시세 파악을 위해서 올려놓은 게 과거의 대장주인 뭐 PNT 네네. 그렇죠? 최근에 뭐 시세 좋은 게 윤성 FNC
이런 거잖아요. 하나기술, 뭐 CIS 이 정도인데 그죠? 네네. 몇 개 정도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SFA, 신성이어지 이런 건 사실 반도체 장비에 우리가 알고 네네. 있는 2차전지 네. 장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네.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반도체 장비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장비에 대한 개념은 좋은데 네.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보면 이제 누가 잘하나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배틀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가 더 많이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선택한 이유가 어찌 보면 좋게 말하시는 하이브리드인 거죠.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클린룸을 7배 이상 늘린다. 그렇죠. 그쪽 거기 수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초미세화 공정으로 계속 하게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습기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린룸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도 어쨌든 캐파를 증설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양적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를 보는 거고 TSI 같은 경우는 유럽 쪽도 언급이 되고 있고 북미 쪽도 언급이 됐고 그러면 안 볼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기업은 실적을 얘기한다. 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이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장비 리스트를 다시 네네.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죠. 네네. 옛날에 2차 장비는 2차 전지 장비만 위주로 하는 쪽을 네네.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네네. 사실 반도체나 뭐 LCD나 그죠. 네네. 장비가 다 여기 하는 사람은 여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네. 그 회사들도 신사업을 위해서 또 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네. 이런 업체들은 또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또 리스트업을 해야 되고 그죠. 네네.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이런 걸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 뭐 어려움이나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어쨌든 주도주는 튀어나가는 주도주다. 네. 그러나 그걸 잘 보고 그죠. 리스트업 해놓은 가운데 네. 우리가 이제 튀어나갈 걸로 예측되는 그런 애들은 믹싱 장비 TSI 썩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소재를 잘 썩는 썩는 거, 거죠. 네. 반죽, 네, 반죽. 밀가루 반죽하는 네. 것처럼 이게 중요하대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TSI 반죽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뭐 네.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 섞어 효율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믹싱 장비는 늘어봤고요, TSI 그 다음에 클린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성이엔지 네네. 두 종목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상장할 때 엄청 관심을 끌었던 필에너지도 그죠? 네네. 네. 이것 때문에 그때 2000년 장비 주고 올랐다니까요. 상장하기 그쵸. 전에 네. 이 모멘텀을 가지고 피롭틱스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롭틱스. 네. 근데 이제 뭐 웬걸 필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사실 그죠? 상장하고 예. 그냥 쭉쭉 밀려버리니까 모멘텀을 잃어버린 건데요. 좋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에 관심을 갖자. 정태근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